청년들의 정치 한판. 매주 화요일에 함께하는 청년들의 정치 한판 시간입니다. 우리 지역 정치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데요. 오늘은 강원도의회 김기홍 의원, 횡성군의회 백오인 의원 이렇게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애청자분들께 인사 좀 길게 해주실까요? 먼저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강원도의원 김기용입니다. 요즘에 되게 화창한 봄 날씨고 되게 계절의 여왕답게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또 이상하게도 독감이 요즘에 유행해서 저도 걸려가지고 좀 많이 고생을 했었는데 이런 계절에 또 밤낮으로 또 기온이 다르니까 감기 유의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또 이제 얼마 남진 않았지만 이 화창한 봄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부탁드리고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봄이 정말 봄다워지기를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백오인 의원님도 인사를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백오인 의원입니다. 얼마 전에 한번 왔다 갔는데 네. 다시 또 불러주셔서 네. 일단 먼저 감사 인사드리고요. 지금 화창한 봄인데 사실 화창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대선이 지금 조기 대선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나 우리 김기용 의원님이랑 같이 나와 있지만 사실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더 앞선다라는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쨌거나 어차피 이제는 그 대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6월 3일 날 선거가 열리는데 그때까지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로 원하지 않으시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정말 현명한 결정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저나 우리 또 김기영 의원님이나 또 열심히 선거운동 해야 되거든요. 네. 현직 의원이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저희도 열심히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또 국민들 애청자들께서도 또 관심 많이 가져줍사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멋진 활약을 기대하겠고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라디오로 들으면서 정말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함께 울고 웃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베스트와 워스트부터 하나씩 꼽아 주실 텐데요. 김기용 의원님부터 꼽아 주실까요? 베스트로 꼽은 뉴스가 어떤 것이실까요? 저는 베스트로 선정해온 게 이제 강원특별자치도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3년도에서 24년도 지역 혁신 클러스터 육성 사업 성과 평가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최우수 결과를 얻었다는 걸 베스트로 꼽았고요. 네. 거기에서 저는 되게 원주 시민으로서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러한 최우수 평가 결과가 그 첨단 의료기기 우리 원주가 자생적으로 발전시킨 그 산업이 지금 민간학의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중심으로 지금 최우수 평가를 받았고 또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에 그 거점 클러스터로 진입하는 지자체를 이제 선정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결과가 이제 향후 우리 강원도 전체 특히 원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정되는데 클러스터로 진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원주 성공을 계기로 뭐 바이오나 반도체나 에너지 등 전략 산업 육선 범위를 우리 강원도도 넓히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좋은 소식인 것 같아가지고 전 베스트로 꼽아봤습니다. 네, 베스트 소식이 맞죠. 정말 2003년도에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가 이제 생기고 하면서 원주 지역에서 이제 펼쳐져 나가던 이런 클러스터 사업이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클러스터로서 1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의미 있게 다가간다는 것이 기쁘게 저도 생각이 되고요. 이게 처음에는 이제 지방 정부, 대학, 민간이 함께 협력을 했지만 속수의 교수님들이 처음 문제 의식을 좀 제기를 했다는 걸로 들었거든요. 작은 사람들의 목소리 또 지역을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이 다 쌓여서 우리 지역에 기쁨으로 오지 않았나 싶고 앞으로도 또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워스트 소식은 또 어떤 걸까요?
저는 워스트로 꼽은 게 이제 하중도 관광지 조성 사업이라고 이제 레고랜드라고 하면은 이해하시기가 쉬울 텐데, 이게 지금 조성이 완공은 돼가고 있지만 이거를 추진했던 그 강원도 공기업인 중도개발공사가 굉장한 자금난에 지금 빠져 있고 또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걸 이제 강원도에서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뭐 강원도의 자금이 투입돼야 되는 거는 뭐 자명한 사실로 이제 밝혀졌고, 이 난관을 지금 헤쳐나가는 게 굉장히 강원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거를 워스트로 꼽아봤습니다. 네. 오랫동안 사실 이 하중도 관광지와 관련돼서 여러 논란들이 많았는데요.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백오인 의원께서는 베스트 소식 어떤 걸 꼽아보셨나요? 네, 저는 뭐 요새 경제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오늘 뉴스 보니까 정말 뭐 이렇게 아주 뭐 100%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휘발유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조치가 6월 30일까지로 연장이 됐다라는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베스트로 꼽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로 서민 경제 어렵다 하는데 정부에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뭐 그게 크게 금액이 많이 인하되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가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보면 이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부분은 온 국민들이 다 환영할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뉴스를 베스트 뉴스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원래는 이달 말까지 종료 예정이었는데 6월 30일까지 2개월이 연장이 된 거죠. 이렇게 국민들이 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그럼 워스트는 어떤 소식일까요? 네, 이 소식은 사실은 국민들이 다 이게 어떻게 될까라고 궁금해했을 것 같은 뉴스입니다. 그 의대 정원이 내년도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동결됐다라는 뉴스를 워스트 뉴스로 꼽아봤는데요. 사실 이 뉴스 같은 경우는 이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마 베스트 뉴스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반대로 이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뉴스는 워스트 뉴스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워스트 뉴스를 꼽아왔는데요. 사실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큰 혼란을 겪었습니까? 이게 의료 대란도 겪고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본 거거든요. 그렇죠. 이 정책을 어설프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 어떤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혔고 결국은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측의 입장이 다 반영이 된 꼴이 됐거든요. 1년 만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끝난 이런 정책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뉴스를 워스트 뉴스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맞습니다. 제대로 정책이 잘 세워져야 국민들도 좀 안정적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입시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9월 초 정도 되면 수시 원서 접수도 하게 될 텐데 의대 증원 이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바뀌어야 되나 막 힘이 들 것 같습니다. 네. 자, 워스트 소식으로 의대 정원 백지화에 대한 뉴스를 백오인 의원께서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들의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6월 3일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의 경선이 진행 중입니다. 이제 각 시군들은 우리 지역 사업을 대선 공약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그럼 대선 공약에 반영돼야 할 강원도의 현안 사업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야 경선 토론회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경선 토론회에 대해서 참 많은 분들이 뒤에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두 분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저도 이제 관심 있게 뭐 우리 당 경선 토론이나 아니면은 상대당 경선 토론도 이렇게 시청을 하고는 있는데, 좀 분위기가 후보자의 그런 정책이나 비전 이런 부분보다 약간 팬덤 위주로 요즘에는 좀 많이 쏠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현상이 이제 정치인들이 잘못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예전보다 국민들이 정치에 별로 기대를 안 걸고 그냥 이제 뭐 그런 토론도 그냥 뭐 하는 거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게 만들고 좀 염증을 느끼게 만들어서 지금 좀 그런 현상이 있지 않아 싶은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지면서 또 우려되는 부분은 이게 같은 당내에서도 이제는 편가르기 식으로 예전에는 그래도 그런 부분이 좀 적었는데 아무리 상대 당이든 우리 당이든 정책이나 비전 이런 것들이 좀 중점적으로 매체에도 등장을 했고 특히 당내 경선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로 지금 편가르기 식으로 이렇게 진행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점점 정치가 못한 만큼 갈수록 이런 분위기가 그렇게 돼버리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그런 느낌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정책 대결이 아니라 너무 인물 대결 쪽으로 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 백오인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아직까지는 토론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요. 그 지금 이제 각 당의 그 대선 주자들이 나와서 토론회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 각 당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관심이 있을 테고 국민의힘 후보 경선의 토론회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시는 이런 분들의 관심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본선이 돼서 각 그 당의 후보가 결정된 이후에 토론회가 열리면 그때 더 관심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무슨 그 이슈나 뭐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국민들의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특정 일부 지지 세력들의 관심도에 국한돼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앞으로 이제 시작이니까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서서히 그런 분위기도 달아오를 테고 또 토론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앞으로 있을 토론회들을 정말 국민들이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기 대선을 하면 강원 지역의 수건 사업들이 공약으로 어필이 돼야 할 텐데 이런 기회들을 좀 어떻게 잡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좀 강력하게 뭐 강원특별자치도 차원이나 아니면 각 당, 뭐 도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17개, 18개 시군 당에서 어필을 해서 수건 사업 공약으로 빨리 그거를 선점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공약으로 그 대선 공약으로 정해지고 나서 나중에 그 선거가 끝나고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랑 그렇지 않고선 우리가 그냥 요청하는 거랑은 굉장히 체감 그쵸. 온도가 다르거든요. 후보자가 느끼는 어떤 그렇죠. 마음가짐 자체가 다르겠죠. 그리고 요청했을 때 정부에서도 그냥 우리가 그냥 내놓으면은 그걸 몸과 구실을 다 들어가며 이제 거절을 하기가 쉬운데 이게 대선에 채택된 공약이다라고 하면 집권당에서는 그걸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빨리 그 선점을 해서 우리 강원도에 필요한 것들을 반영시키는 게 좀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후보자가 누구냐는 이미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상관이 없죠. 태스크포스 팀에서는 이미 정책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을 텐데 이 구성하는 것에 우리 강원 지역의 수건 사업들이 정말 잘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백오인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아무래도 이번 대선이 조기 대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게 갑자기 그 대선이 미리 생기다 보니까 사실은 공약을 만드는 부분도 참 어려운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금 그동안의 현안 위주로 해서 7대 분야 23개 공약 과제를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각 당에 이 대선 공약 공약으로 좀 선정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또 발굴해서 추가로 공약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지금 뭐 추진단까지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보기엔 시간입니다. 시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그 당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기타 다른 당이나 이 대선 공약을 가지고 이거를 진짜로 대선 공약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조차도 시간이 제가 보기엔 짧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각 시도에서 어떤 그 현안 공약을 가지고 이 각 후보 진영에다 얘기를 해서 반영시키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거든요, 강원도가. 네. 그래서 뭐 이건 당을 떠나서 강원도를 위한 거기 때문에 이런 공약 같은 경우는 최대한 많이 당길 수 있게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발빠르게 잘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잠시 광고 듣고 저희는 정치 한판 이어가도록 할게요. 92.7 어쩌면 고척 스카이돔보다 더 큰 환호성이 울려 퍼질 곳 푸르지오와 힐스테이트가 만나 고척의 주거 랜드마크를 짓다. 차량 10분 거리 목동 학원가와 단짝 고척 미래 가치는 활짝 고척 푸르지오 필스테이트 5월 오픈 예정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랜드마크를 넘어 삶의 행복을 짓는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로제비앙. 전국 4만여 세대 공급에 빛나는 명품 아파트 로제비앙이 양주 해천사차와 구미 하이테크밸리의 중심에 옵니다. 4월을 기대하세요. 대광건영.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나의 일에서 진짜가 되기 위해 진짜 오피스가 필요하죠. 그래서 전 하이퍼스로 채웁니다. 흔들리지 않고 빈틈없이 아름다운 진짜 가구로 당신의 공간을 채우세요.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하이퍼스. 평범한 오늘을 특별한 내일로, 일상의 모든 것이 더 가깝게, 더 나은 내일로 연결되는 브랜드 시티의 중심. CTOCL 7단지 4월 오픈 예정 032-831-1141 HDC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나는 가족 부자입니다. 나를 챙겨주는 돌보미 이모, 육아휴직 때 아빠 회사 지켜주는 삼촌, 동생 첫 만난 이용권도 주는 공무원 언니까지 진짜 많죠? 다 같이 키우고 다 같이 행복하게. 공익광고협의회. 92.7 MBC 라디오. 청년들의 정치 한판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원도의회 김기홍 의원님, 또 횡성군의회 백오인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너튜브 채널에서 시사메이트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역 현안 사업을 이 대선 공약에 좀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각 시군이 사활을 걸고 있어서 이 부분들, 또 어떤 현안 사업들이 좀 들어가야 되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두 분 이제 잠깐 광고 나가는 동안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과거에 후보들이 받았던 공약들, 그리고 그 공약들을 당선 이후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실현을 했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우리 애청자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여러 가지 사항이 중요한데, 일단은 이제 어느 당이든 정권을 창출을 해내야 되고, 또 그 안에서 그 뭐 대통령 당선자 아니면 대통령이랑 또 친분이 있는 그런 정치인들, 국회의원이든 아니면 그게 뭐 자치단체장이든 그렇게 있다면은 정말로 체감한 게 굉장히 오랜 시간을 두고 될 법한 것들이 또 그 대선 공약에 담겨 있는데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빠르게 진행을 하는 거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대선 공약에 지금 우리가 어떤 뭐 바라는 점들이나 뭐 정책들을 집어넣는 것이 그냥 넣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담기게 되면은 일단은 정권을 창출하면 그 각 당에서 요청했던 것들이 실제적으로 현실화되는데 시간을 굉장히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 그 좋은 공약들을 또 강원도가 또 아니면 18개 시군이 원하는 공약들을 하나라도 담아내는 게
향후에 그런 정책들이 실현되는 데 있어서 좀 패스트 트랙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실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직접적으로 이제 보시기에도 이 공약을 후보들이 당선 후에 빠르게 지켜가는 것을 보았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더 우리가 좀 박차를 가하고 지금 정당에게 제안하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 강원도에서는 강원특별법을 좀 강하게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 3차 개정안 특례 반영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강원특별법이 사실은 이제 3차, 이제 세 번째 개정을 하는데요. 처음에 만들어질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왜 자꾸 개정을 하냐면요. 정말 특별하게 예외를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에서 강원도한테 자꾸 자치권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걸 강원도에다 이양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강원도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시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중앙부처에서는 이 강원도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특례 중에 이건 안 돼, 이건 돼, 이건 안 돼 이렇게 지금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중앙부처하고 협의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뭐 지금 보면 저희가 이제 요구한 것 중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도유의 자율성을 확보해달라, 그 다음에 대회 관련 시설 양여 특례, 뭐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외국인 초등학생 유학비자 발급 특례, 뭐 교육 자치 조직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특례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권한을 다 강원도에 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중앙부처 입장에서는 이걸 다 줄 수는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협의가 잘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개정을 해야 되는데 개정을 못 하고 지금 계류 중인 겁니다. 이제 네. 국회에서. 그래서 이 법이 다 서로 합의가 돼서 그럼 이거는 빼고 이거는 넣고 그래서 강원도가 원하는 대로 이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대선을 통해서 그러면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는 부분, 부처하고 협의가 안 된 이런 특례들, 지금 그게 한 15개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특례들을 다 담을 수 있는 이런 기회로 한번 삼아보자라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회는 좋은 것 같아요. 그 대선판이 열렸기 때문에 각 당에서 각 후보들이 그래 강원도가 원하는 거 이거니까 우리가 최대한 반영해 볼게 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 입장에서는 절호의 찬스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좀 해내기 위해서는 이번 조기 대선을 좀 이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또 경제적인 분야 같은 경우도 국가적으로 좀 뒷받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반도체, 뭐 미래 산업, 미래차 산업, 뭐 이렇게 우리 강원도가 우선 순위를 좀 선점했으면 하는 산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미래에 이제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첨단 산업 분야가 선점이 될 수 있을지 이런 여하를 떠나서 전 도 자체적으로 이 부분은 무조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특히나 이번에 선거를 잘 활용해서 여기에 좀 유리한 것들이 우리한테 올 수 있도록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간 강원도는 전통적으로 관광 내지는 저희가 산업을 이렇게 살펴봐도 주로 뭐 1, 2차 산업에 좀 국한된 그런 이미지였고 또 실제적으로도 그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 원주만 뭐 의료기기 뭐 이런 부분 그런 제조업 같은 것이 조금 있었고 뭐 춘천 강릉 이런 대도시권에서만 아주 뭐 미약하게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이제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라는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지금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걸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제 뭐 선박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거는 좀 지금 실기했지만 우리가 그런 기회는 예전에 조금 잃었지만 향후 이제 시대는 AI나 아니면 챗 GPT 등 이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산업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네. 그리고 교통 같은 경우도 미래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교통은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도 되게 유망하다라고 볼 수 있고 바이오나 아니면 뭐 미래 에너지인 수소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우리가 중심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선도하는 그런 강원특별자치도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꼭 그렇게까지는 되진 않더라도 우리가 방향을 지금 빨리 잡아서 예전에 실기했던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거든요. 근데 이제는 미래에 이제 곧 올 미래, 그게 눈에 보이는 미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잡아서 노력을 하면, 제가 예전에도 드렸던 말씀이 있는데,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면 꼭 그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더라도 그 목표에 가까운 지점까지는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린 그냥 하던 거나 계속 하자라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 결과가 아니더라도 그 밑에 결과라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좀 방향은 잘 잡고 가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진취적으로 지금 달려야 할 때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백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네. 이게 이제 강원도, 저도 이제 강원도민인데, 강원도에서 끝까지 살려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가 여러 가지 사업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반도체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바이오, 수소, 뭐 미래차,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뭐 방위 산업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요번에 공약에 넣으려고 하는 게 이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육성이 되면 강원도의 미래 먹거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가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만 된다고 하면 강원도 미래가 완전히 밝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걸 다 해줄 수 있냐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이만큼인데, 정부에서 뭐 정권이 바뀌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부에서, 중앙부처에서 강원도가 원하는 이런 것들을 다 들어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뭐 예산도 수반될 테고 여러 가지 문제, 다른 시도와의 또 경쟁도 있을 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어떻게 담아낼 거냐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과제일 것 같고요. 특히나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지금 김진태 지사께서는 이제 반도체에 특별히 관심을 더 쏟고 계신데, 정말로 그 강원도 대표 산업을 한번 제대로 육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까 앞서 우리 처음에 베스트 뉴스 꼽았던 원주 의료기기 같은 경우 사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봤을 때, 우리 중앙부처하고 강원도가 어떻게 손을 잡고 잘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 원주의 의료기기 같은 이런 또 다른 산업이 우리 미래 먹거리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중앙부처가 이번에 대선에서 어떻게 이거를 잘 반영해 주냐,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공약들이 다른 지역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역점을 여기에다가 두고 강하게 좀 밀어붙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이런 중복될 경우에 결국에 어떤 지역은 수혜를 입고 어떤 지역은 수혜를 입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 강원도가 우선순위를 좀 선정하려면 참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강원도 정치권에서 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 걸까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정치적인 논리죠. 이게 네. 이제 사실은 18개 시도가 경쟁을 해야 되는 사안이고, 그게 뭐 혼자 하는 사업이라면 경쟁할 게 없지만 중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거의 생각하는 게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풀어낼 거냐라는 건데, 아마 공약에는 다 이게 포함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각 시도에서 요구하는 거니까, 그래 해줄게라고는 하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어디 걸 먼저 해줄 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동안에 쭉 보셨지만 이 정치적인 논리가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늘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 3% 인구가 얼마 되지 않아서 늘 소외받고 힘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 정치적으로 해법을 풀어가려면 우리 지금 이제 중앙부처에서 열심히 하고 정치하고 계신 뭐 국회의원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정말로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되고 우선적으로 좀 시행될 수 있도록 정치력을 좀 발휘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은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의 영역에서 정말 노력해서 우선순위를 확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기용 의원님은 저는 이게 좀 재미있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은 우리 애청자분들께서
저는 힘 있는 정치력을 가진 정치인을 지역에서 키워내는 것도 우리가 이런 부분을 육성하거나 아니면 빨리 당겨오는데 굉장히 영향력이 크다라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크다라고 네. 볼 수 있는데, 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래도 현재 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국회의원님들이 중앙에서 그래도 힘을 펼치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이 네. 많으시고 네. 또 다선이 많으세요. 이게 다선 의원을 많이 키워내는 게 뭐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계속 하냐 뭐 이런 반대 논리도 있을 수 있지만, 막상 의회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나라 사회가 뭐 나이나 아니면은 선후배 이런 것들이 확실하듯이 의회는 선수가 굉장히 확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선일수록 예산이든 아니면 필요한 사업이든 이런 거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이 크기 때문에 저는 지역에서 다선 의원을 이렇게 배출해내는 것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력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빨리 가져올 수 있는 거는. 네. 다선 의원, 좀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들이 우리 지역에서 계속해서 많이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도 또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자, 우리 지역의 사업들을 좀 대선 공약에 반영시키기 위한 여러 노력들,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의원님께서 이 공약은 진짜 꼭 들어가야 되는데 하는 거 있으시면 한 개씩만 꼽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저는 일단 강원도가 그 SOC 도로나 아니면 철도 교통망에 있어서 타 시도에 비해서 저는 손해를 좀 많이 봤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가 교통망이라는 거는 단순히 이동뿐만이 아니라 인구를 유입하거나 아니면 산업이 그 시도로 가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물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SOC 공약도 요번에 좀 많이 우리가 관철을 시켜가지고 담겼으면 좋겠고, 특히나 강원도는 미래 통일을 대비해서 우리가 횡단은 몰라도 종단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공약에 담고자 하는 것들은 어차피 통일되면 다 연결을 해야만 하는 선이고, 만약 통일이 됐다라고 가정하면 하루빨리 연결시켜야 될 선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부각을 시켜서 뭐 미래를 대비하는 뭐 그런 방향으로 좀 많이 SOC 쪽이 많이 좀 당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그런 특수성도 사실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근데 SOC 확충은 진짜 공약에서 매번 보는데도 매번 계속 이제 또 보이는 것이 빠르게 좀 이게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어떤 시민들의 지적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백 의원님은 어떤 걸 꼽으실까요? 뭐 저는 그동안 많이 언급이 됐는데 강원특별법이 입법화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제 이게 이제 말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거든요. 근데 아직 강원특별자치도가 완성이 안 됐습니다. 이름만 강원특별자치도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강원도가 정말로 지방분권, 지방자치 이거를 완성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강원특별법이 조속히 좀 입법화되는 부분이 이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선을 통해서 확실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진짜 강원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발판이 이번 기회에 꼭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청년들의 정치 한판, 강원도의회 김기홍 의원, 횡성군의회 백오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